그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 19일이죠. 7월 19일 수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나스닥 선물지수는 지금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는 주택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미국의 그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은 상당히 지금 격차가 지금 벌어져.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많다. 그 중에서도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6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퍼센트는 0.24%가 하락하면서 27,773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81포인트가 그러니까 0.73%가 상승하면서 11,210포인트로서 최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은 7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0.23%가 상승하면서 3,389포인트로서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를 보면은 서부 텍사스 원유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으로 40.8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영국의 브렌트유는 0.01달러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배럴당 45.2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원유 가격은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배럴당 가격은 바뀌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마다 다 바뀌니까 이것은 픽스가 된 거 아닙니다. 유가는 24시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가가 이제 보합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 500 플러스 회의에서 회의를 앞두고 좀 간망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유가는 보합을 기록했다. 그리고 세계 이제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의 확산 여부도 주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유가 시장에서는 간망분위기가 유지됐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값은 또 상승가 이어졌습니다. 온스당 11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는 0.57%가 상승하면서 20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이 상승한 배경은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제 또 금값이 다시 2000선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금값이 계속 상승한 배경은 워런 버핏이 금 채굴업체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금값이 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가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될 일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은값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은값도 0.41% 상승세를 이어갔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 달러 인덱스가 92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92.30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전일 대비 0.59%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신흥국 화폐들이 좀 올라야 되는데 신흥국 화폐들도 덩달아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터키 리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이와 같이
신흥국 국가들의 화폐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참 약간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를 보면은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국채금리도 다 모두 하락했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경제지표가 2개가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관련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22.6% 증가를 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7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8.2% 증가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이제 그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도 상당히 좋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상승 업종은 소비자 업종이 1.46%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업종은 이틀 연속 최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1% 정도 상승을 했고, IT 업종이 0.39% 상승을 했고, 생필수품 업종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11개 업종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11개 업종인데 그 중에서 4개 업종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업종은 하락을 하고 4개 업종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하락 업종을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1.7% 정도, 그리고 금융업종이 0.67% 하락을 했고, 제조, 전기가스, 헬스케어도 어제 하락을 했는데 헬스케어는 0.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업종은 몇 개 안 되고 하락 업종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에서는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고 몇 개 종목들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몇 개 종목들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이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월마트하고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매출이 한 97%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홈디포도 전체 매출이 한 37% 정도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의 상무부에서 미국의 2분기 온라인 매출이 35%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언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도 동남아 쪽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 우버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 차량 공유업체인데 우버가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업체죠. 오라클이 중국의 틱톡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라클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기술주들이 지금 틱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업체들이 지금 틱톡 인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틱톡을 어떤 업체가 인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제 미국에서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는 아마존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4% 정도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아마존같이 전일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온라인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무부에서 증가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아마존이 최근 신규 직원을 3,500명 정도 채용한다는 얘기, 그리고 1조 6천억 정도 신규 사업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이 어제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견인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1.97%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강밥 정도인 0.45 정도, 애플도 강밥 정도인 0.83 정도 상승을 했고, 구글은 2.6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58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마가 빵주들을 빵주 등 기술주 상승세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와 같은 일부 대형 기술주, 언택 관련주, 온라인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보면은 테슬라도 2.80%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전일에 의해서 어제도 이어갔고, 그 다음에 니콜라는 최근 많이 빠졌습니다. 니콜라는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어제 보면은 4.15% 상승 하락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4.15%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인텔도 0.57%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은 최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크론이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최근 국내 시장에 있는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마이크론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당분간 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이 1.8% 정도 하락을 했다. 퀄컴도 약보합을 보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약보합, 그리고 AMD도 어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미국에서는 그제는 강세를 보였던, 그제 미국 증시를 상승세를 이끌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0.58%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도 하루 상승하고 그 다음날 빠지면서 주가가 약간 시세 연속성이 없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0.13% 약보합을 기록했고, 존슨앤존슨이 어제 강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지수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0.74% 상승했고, 하이자는 강보합, 모더나는 많이 빠졌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주가가 너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모더나 보면은 모더나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업체죠. 3.9% 정도. 모더나는 어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유럽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가 유럽 쪽에도 지금 최근 재확산 우려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제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이 제가 최근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5차 경기 부양책. 그런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요. 문희신 재무장관이 어제 이제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에 관심이 없다. 지금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3조 달러 정도 금액의 부양책을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문희신 재무장관은 1조 달러 패키지 부양책이면 충분하다. 예, 지금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부양책 규모를 그만 크게 해야 되냐. 지금 문희신 재무장관도 1조 달러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조 달러,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3조 달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5차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합의하기가 상당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3조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1조 달러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갭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제 이제 문희신 재무장관이 8월 미국의 소비시장이 절벽 현상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미국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대선에만 관심이 있고 경기에 관심이 없다.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지금 의회가 휴가 기간이거든요. 휴가가 9월 8일로 끝나거든요. 그 9월 8일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미중 거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어제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하고 대화하기가 싫다.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가 중국 화웨이 제재를 계속 강화를 하면서 화웨이 계열사 38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게 브라질도 지금 5G 사업을 네트워크 장비업체를 지금 입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봄쯤 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중국 화웨이 5G 사업 입찰해서 배제를 하라 지금 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에서 중국 화웨이 제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미국 제재로 지금 자기 신용카드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긍정적인 뉴스는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중국이 지금 미국산 옥수수를 19만 5천 톤을 구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무역 합의상인 농수산물 구매의 이행을 중국이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간에 중국 간에 지금 갈등이 제가 보면은 대선 이전에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미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상승한 업종은 4개 업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종목별 차별 현상이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심화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그리고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면서 좀 관망 분위기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별 차별화,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던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신문을 보면은 시가총액 이제 3위를 놓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치열하게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전기차 차종을 9종을 출시한다. 대량으로 많이 출시한다. 전기차를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종을 출시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테슬라가 1년 새 8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오늘 관심 가질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1년 새 주가가 8배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얘기 나왔고, 테슬라가 최근 7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주식 분할 발표 후에 주가가 무려 33%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4위 부자로 등극했다는 얘기 나왔고, 일부 증권사 중심으로 테슬라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화웨이 반도체 수급을 틀어막는다 그래가지고 화웨이의 이제 제3국가 3매 국가들,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도 화웨이에게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조달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하웨이 측에서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앞으로 5G 반도체 사업뿐 아니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율주행 쪽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효과로 최근 니켈 가격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과 아연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일본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일본도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베노믹스 8년 그러면서 일본 경제 9년 전으로 후퇴했다. 9년 전으로 지금 그러면서 아베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7% 최악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일본 상장 기업들이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일본 기업들의 순이익이 57%나 급감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2024년 정도에 회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들이 R&D 투자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만 1조 원 투자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R&D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무섭게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LG 화학이 상반기에 5,400 정도를 R&D 비용으로 투자했고, SK 이노베이션도 30% 정도 늘려서 1,300억 정도를 투자했고, 삼성 SDI는 매출의 8% 정도인 4천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전기차를 2년간 앞으로 2년간 9개 종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차에서부터 미니밴까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고, 출시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겨서 전기차를 출시한다.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전기차 차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된 역사를 가진 미국, 영국, 독일 백화점이 줄도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그래도 선방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6월부터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이 실적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이같이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화관이나 수족관 같은 복합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은 온라인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100년 된 백화점보다 선방을 하고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공포에 개미들이 팔자가 나섰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빅7이죠. 빅7 주가들이 상당히 잘 버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59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어제 개인들이 5,200 정도 매도를 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꿋꿋하게 잘 버텼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러면서 실적 좋은 종목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가 시총 3위 경쟁을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 3총사가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시총 2위 SK 하이닉스를 조만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네이버에 대한 주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금을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워런 버핏이 2분기에 은행, 항공 등을 팔고 금 채광 업체를 지분을 확보했다는 얘기 가지고 글로벌 대가들이 금 관련주를 샀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 좀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은 올 들어 상장사 65개사가 회계 처리에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정 의견, 그다음 의견 거절 같은 상장사가 회계 의견이 안 좋게 받은 상장사가 65개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작년 대비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부실 기업들은 내가 보면은 금년대 대규모 퇴출 가능성,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실 기업들은 영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 환경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 부실 기업들이 상당히 영업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됐으면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 구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은 그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장이 장 초반에 약세 출발할 때는 제가 보면은 저점 매수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지수 조정은 상당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아침에 약세 출발할 경우는 제가 보면은 오늘은 저점에서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제가 보면은 강하게 출발하면 여러분 따라갈 필요성은 없고 만약에 약하게 출발할 때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성 매수가 있다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틀 연속 빠졌죠. 많이 빠졌죠. 반발성 매수가 기대되고 있고 오늘은 또 단기 급락한 종목 중심으로 한번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관심을 가져볼 종목을 뭐 두 종목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메리츠증권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메리츠증권이 바닥권 탈출을 한번 할 것 같는데 징그럽게 안 하네요. 제가 수급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메리츠증권은 조만간 한번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손절가 이야기 주죠. 손절가는 3,300원 정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3,300 깨지면은 무조건 매도한다. 여러분들 3,300 깨지면은 메리츠증권도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가 3,300원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야기 해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참 서울반도체 옛날에 코스닥의 가장 또 우량주였죠. 핵심주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LED 산업이 좀 이제 중국 업체에 좀 밀리면서 서울반도체도 좀 소외됐던 종목인데요. 이제 서울반도체가 금년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죠. 영업기 같은 경우도 107% 정도 경우 137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반도체를 보면은 수급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들이 한 94,000 정도 매수를 했고 보면은 수급도 상당히 좋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가 오늘 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메리츠증권하고 서울반도체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서울반도체는 요즘은 손절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서울반도체는 15,500원 정도. 얘도 15,500원이 붕괴되면은 주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서울반도체도 15,500원 정도 한번 손절가를 지키면서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저 방송을 들어 오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여러분들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수고나 감사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 가면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